오늘은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의 케이스 리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눈 재수술, 코 수술, 턱 아래쪽에 V라인 흡입술을 시행했던 환자분입니다. 어떤 수술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수술을 했고 중간 과정은 어떤 과정을 겪었으며 수술 후, 수술 전이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환자분의 수술 전 사진이 되겠는데요. 일단 눈을 보시면 큰 눈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전에 메모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쌍꺼풀도 가지고 계시지만 눈 뜨는 힘이 좀 약하시기 때문에 눈이 어딘지 모르게 졸려 보이고 흐릿해 보이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고요. 눈 뜨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눈 위쪽을 보시면 눈두덩이가 살짝 패여 있는 것까지도 느껴질 정도입니다. 조금 더 큰 눈, 시원한 눈, 또렷한 눈을 갖고 싶다고 표현을 하셨고요. 저희의 수술 계획은 절개를 하여서 예전 매몰 실밥은 뽑아버리고 정확하게 눈 뜨는 근육을 조작하여서 눈이 더 쉽게 크게 떠지게 만든 눈매 교정술, 그리고 쌍꺼풀 라인도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도 재교정을 하는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코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굉장히 낮은 코를 높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필러를 녹인 사진인데 예전에는 필러를 여러 번 맞으셔서 높이는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펑퍼짐한 코 모양을 가지고 있으셔서 조금 더 얇은 느낌인데 높아지고 여성스러운 라인을 갖고 싶다고 이제 요구를 하셨고요. 콧대는 낮은데 코 위쪽이죠. 위쪽에 이제 매부리가 있기 때문에 톡 튀어나온 모습이고, 또한 코끝은 다시 낮아져 있어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직반버섯 라인, 좀 여성적인 라인. 저희의 계획은 매부리는 깨끗하게 이제 깎아낼 예정이었고요. 콧대에는 실리콘 보형물로 높이감을 얹어주고, 코끝은 워낙에 낮은 형태의 본인 코끝 연골도 약하고 또한 피부도 타이트하였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연골이 필요한 분이었고요. 지증받은 늑연골을 통해서 코끝의 높이를 높여주고 거기에 맞게 보형물로 라인을 맞춰주는 예정을 갖고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또한 정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 볼살이 좀 통통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은 V라인에 가까운 형태를 원하셨던 분이고요. 실제로는 볼살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턱끝이 조금 작은 무턱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턱끝이 뒤로 들어가면서 모든 조직이 가운데로 이제 쏠려 있어서 통통한 느낌을 가지고 계셨고요. 일부 지방 조직만 제거를 하여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날렵한 턱선을 만들 걸 예상을 하였던 환자분입니다. 이번에 보실 사진은 실제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표현된 느낌을 한번 볼 수 있는 사진을 찍어 보았고요. 특히 이제 실제 자연광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덜 또렷해 보이시고 졸려 보이고 특히 눈두덩이 쪽이 퀭하게 보이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눈매 교정술을 통해서 조금 더 퀭해 보이는 느낌까지 없애고 실제 동공은 더 커지는 것을 계획했던 환자분입니다. 자, 다음은 수술 전 사진이 아니라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자분 눈 깜빡이는 걸 보시면은 눈이 조금 덜 떠지고 눈 두덩이가 조금 들어간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마를 번쩍번쩍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눈 뜨는 힘이 약한 분들이 이렇게 이마를 쓸 수밖에 없고 눈두덩이에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퀭하게 들어가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수술 후 하루째 사진입니다. 하루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붓기가 막 올라오는 시기가 되겠고요. 붓기가 올라왔지만 이미 눈 뜨는 힘은 교정이 돼서 눈의 동공은 조금 더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붓기나 뭔가 이물감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술 후에는 이거보다 더 커질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쌍꺼풀 라인은 보다 선명해진 게 눈에 띄고요. 아직은 붓기가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멍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덜 올라온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목을 당연히 대고 있기 때문에 붓기나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지만 코 주변으로는 빵빵한 느낌의 붓기가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옆모습에서 보면 뭐 부목을 대놓긴 했지만 콧대 위쪽이라든지 코끝의 높이가 상당히 올라온 거를 이미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코 수술을 하면 코 기둥을 세우기 때문에 코 안에 솜을 막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출혈이 없는 경우에는 코 안에 솜을 뽑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또한 이제 V라인 흡입을 하였기 때문에 구멍을 뚫었던 부분에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흡입을 해서 지방량은 상당히 뽑았지만 거꾸로 이제 붓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효과를 보시려면 빠르면 3, 4주, 오래 걸리는 분은 한 두세 달이 지나야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술 후 3일째 사진이 되겠고요. 수술 후 3일째는 붓기의 최정점을 막 지난 시점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붓기가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붓기랑 다르게 멍은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올라오기 때문에 붉은색의 멍이 든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 같은 경우에는 뭐 붓기가 같이 오지만 부목이 돼 있는 시기에는 붓기를 잘 볼 수는 없고요. 눈 수술보다 코 수술이 더 큰 수술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붓기가 오래 가고 결과 나오는데 더 오래 걸리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범위는 넓지만 좀 딱딱한 조직이고 능동적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2-3주 정도 되면 코 수술은 결과가 거의 끝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3일째만 돼도 붓기가 최정점인데도 많이 올라오지 않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실밥이 있고 부목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수술한지는 알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술 후 10일째 사진이 되겠는데요. 시기적으로 10일째가 되면 코의 부목을 떼기 때문에 이 얼굴 부위에 붙어있던 재료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외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좀 중요한 약속까지도 잡아볼 수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눈에는 이미 실밥이 다 뽑혀 있고요. 붓기가 살짝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쌍꺼풀보다는 조금 어색한 느낌이 나겠지만, 메이크업이 살짝 들어갔는데도 멍이라든지 어색한 느낌이 많이 감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 계획했던 눈뜨는 힘이 약해서 좀 흐릿해 보이고 눈두덩이가 퀭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눈뜨는 근육이 모아졌기 때문에 쑥 들어갔던 게 개선이 됐고요. 눈동자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붓기 차이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보이지만 이미 예전에 비하면 훨씬 또렷한 느낌을 가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른 경과 회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붓기가 없는 게 일반적이지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외부리, 코 위쪽에 있는 뼈를 깎아냈기 때문에 외부리 깎은 부위에 대해서는 멍이 국소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멍을 빼고 생각하면 붓기 측면에서는 이미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살짝의 메이크업만 한다 그러면 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분간이 쉽지 않은 시기가 될 거고요. 국소적인 멍이랑 코 위쪽 상단에 붓기가 아직은 남아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술 후 2주째 사진이 되겠는데요. 고작 3-4일 더 지났는데 이미 이제 멍 같은 것들은 싹 빠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멍이 빠지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이런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멍이 빨리 빠져야 되는데 레브리를 제거를 좀 하였기 때문에 조금 늦게 빠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2주째에는 이 정도의 붓기 빠짐과 멍 빠짐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째 사진이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은 눈에 있어서는 조금 빠른 분들은 결과가 나오는 시기, 코에 있어서는 붓기가 대부분의 환자분의 경우 거의 다 빠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양쪽 눈의 붓기가 상당히 많이 빠져서 이게 거의 결과 아니면 아주 미세한 붓기만 빠지게 남은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수술 전에 예상했던 대로 눈뜨는 힘이 약해서 발생했던 눈두덩이의 이제 퀭한 느낌, 이마 썼던 부분, 그리고 눈동자가 좀 흐릿했던 부분들을 교정을 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눈동자는 많이 커진 건 좋은데 저희가 이제 워낙 못 떴던 분들은 조금 과교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부릅뜬 느낌 정도 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약간의 부릅뜬 느낌은 교정기를 거쳐서 조금 더 편해진 느낌까지도 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거는 기다려 봐야 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 같은 경우에는 붓기가 이미 다 빠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음영이 생길 정도로 오똑한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옆 사진에서 보시면 매부리가 있고 위쪽 아래쪽이 맞았던 것이 매부리가 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높은데도 약간의 여성적인 이 직반버선의 라인을 갖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턱라인 쪽에는 이제 긁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잔붓기가 남아서 사진에서는 표현이 조금 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두덩이가 패여 보이는 이유가 이 눈을 들어 올리는 근육 자체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육은 벌어져 있는데 눈뜨는 힘이 약하니까 눈은 아래로 떨어지고, 이 아래에 떨어진 걸 좀 편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이마에서는 더 당기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움푹 들어가는 느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뭔가를 메꾼 건 아닌데 다만 이제 벌어졌던 근육만 손을 봤음으로 인해서 팽한 이 눈두덩이가 좋아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에 맞게 교정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원인 해결도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자, 다음은 수술 결과가 완전히 나온 다음에 비교를 드리는 사진이 되겠고요. 수술 후 사진을 찍은 시점은 3개월이 간 넘은 시기, 붓기가 완전히 빠진 시기가 되겠죠. 눈매 교정을 통해서 눈뜨는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눈동자 크기만 또렷해진 것이 아니라 눈썹과 눈 사이도 제 위치를 찾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눈두덩이가 푹 패였던 느낌이 저절로 많이 개선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옆 사진을 보시면 톡 튀어나온 매부리, 그리고 콧대가 낮다, 그리고 코끝이 떨어져 있다, 이런 점들이
수술 후에는 당연히 높이감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오똑한 느낌이 나고 매부리가 튀어나온 게 없어지고 코끝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남성형의 매부리 코가 여성형의 직방버선 코가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두덩이가 굉장히 퀭했었는데 옆 사진에서도 잘 메꿔진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자분이 찍어서 보내주신 수술 후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멘트를 좀 드리겠는데요. 수술 후에 환자분이 당연히 너무 만족스러워 하셔서 본인 얼굴을 이렇게 찍어 보내주셨는데 눈이 훨씬 더 또렷해 보이고 시원해졌다, 눈뜨기도 편해졌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셨고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여성적인 느낌이 나고 훨씬 또렷한 느낌이 나서 좋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환자분이었습니다. 오늘같이 이런 눈매 교정술, 매부리 코가 있는 경우에 교정을 하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떠한 좋아지는 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본인이 이런 눈뜨림이 약하거나 코가 작거나 매부리 형태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내가 어떤 모양으로 변화가 될지 상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